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테크 뉴스를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기자의 어썸테크 시작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CGV다, 네. 뭐 영화업계 어렵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영화업계랑 국내 OTT 업계가 모두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영화업계 워낙 어렵고 위기의 K 콘텐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라던가 뭐 콘텐츠 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M&A 사례를 통해서 네. 한번 그 현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업계도 어려운데 영화업계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대체하게 될 뉴 미디어라고 네. 볼 수 있는 네, OTT조차도 OTT. 국내 네. OTT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사실 기존의 영화업계나 아니면 국내 OTT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 때문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경험하면서 영화관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체험할 필요는 없겠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넷플릭스 이제 찾으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요 넷플릭스 로그인 좀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네. 그리고 국내 OTT 같은 경우도 해외 OTT, 글로벌 OTT는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제 영화 산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쇼박스 M&A 사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볼게요. 네. 이 쇼박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화관 가면 쇼박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예. 가장 메인에 예. 처음에 나왔던 네. 그 로고거든요. 맞아요. 네. DVD에도 그렇고 이 네. 박스에서 하얀 공이 네. 튀어나와가지고 그 음악도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이 쇼박스가 사업이 굉장히 악화된 게 전체 매출 중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우리 거의 영화가 못 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코로나도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었죠. 그때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분기에 흑자를 전환을 했는데 40억을 했는데 네. 그거 계속 쭉 올라갔으면 좋은데 1분기에 8억으로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왔는데도 코로나 팬데믹 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올해랑 내년에 투자했던 영화들이 개봉을 할 건데 이게 또 흥행이 잘 될까? 그것도 좀 걱정인 게 코로나 터지면서 막 수년 전에 제작 시작했던 거를 이제 여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라는 게 따끈따끈한 신작 보는 재미로 보는 건데 물론 이것들도 신작이지만은 예전에 만들어진 신작이라는 점에서 관중의 호응을 얼마나 끌까도 궁금하고 그리고 요새는 관람객들이 우리나라 영화를 많이 안 찾잖아요. 해외 영화 많이 찾고 저도 한 번씩 가면은 올해 영화 관람했던 거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는 범죄도시 말고는 없었네요. 네. 예, 거의 다 해외 영화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쇼박스가 많이 어려워졌고 이 어려워진 쇼박스를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쇼박스 주인이 누군지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쇼박스 주인은 네. 국내 기업인 네, 거죠? 네. 어딘가요? 예, 최대 주주가 오리온이에요. 과자. 네, 초코파이요. 네. 예.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쇼박스의 주인이기도 한데 오리온이 57%의 지분을 들고 있고 뭐 전체나 일부를 이제 매각하게 되겠죠. 근데 컴투스 측이랑 최근에 이야기를 했는데 밸류에이션에서 의견 차가 있었다 해요. 네. 이 정도까지 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정도 줘 뭐 이런 식으로 의견 차가 있었다 하고 작년에도 CJ CGV랑 합병 논의가 있었는데 또 무산이 됐고 네. 또 LS 그룹 측의 그 LS 그 가문의 그룹이라는 가문의 뭐 계열 뭐 캐피탈사를 하는데 거기로부터 투자 유치 받는 것도 좀 무산이 됐고 아무튼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 풀리고 있는 게 또 납득도 되는 게 살 사람들, 살 기업들이 경영적으로 어렵잖아요. 어차피 쇼박스를 살 사람들은 살 기업들은 네. 영화업계에 있는 기업들일 텐데 영화 사업을 하는 영화 사업 뭐 CJ CGV나 롯데 콜처웍스나 메가박스나 다 관람객들이 안 가다 보니까 네. 뭐 영화 관람료도 많이 비싸졌다고 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뭐 기본 15,000원 이렇잖아요. 네. 저도 최근에 롯데 메가박스 가봤는데 사람 정말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롯데 메가박스가 아니라 홍대 메가박스요. 네, 아무튼 사람 정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관람객이 없는데 또 임차료 부담이 또 있는 거죠. 영화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담에 또 임차료를 좀 내려달라. 네.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 임차료를 내려달라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인수자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인수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매각이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오리온은 이런 M&A 관련해 가지고는요 적극적으로 외부의 뭐 의견을 타진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네. 뭐 실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영화관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모두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집에서 콘텐츠를 보는 거를 네. 좀 익숙해지면서 뭐 집에 이제 홈시어터나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잘 갖춰지면서 국내 OTT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도 어렵더라고요. 국내 OTT도 많이 보는데 네. 이게 넷플릭스가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까 글로벌 OTT에 이제 도전을 하려고 출발한 거죠. 대항마로서 네. 뒤늦게나마. 근데 그 아선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 이용자가 1,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1,150만 명 네. 그 정도 되는데 티빙이 530만 명 정도 되고요. 쿠팡 플레이가 한 430만 명 그리고 웨이브가 한 39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를 뛰어넘지 못하고 실적도 좀 부진한 게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만 콘텐츠 제작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티빙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로 한 2,500억을 했어요. 네. 근데 영업 손실, 영업 적자가 1,200억 정도 난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웨이브도 비슷한 규모예요. 비슷한 규모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넷플릭스가 또 공격적으로 투자도 더 하려고 그래요. 한국 콘텐츠에 한 3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아니 국내 OTT는 그래도 국내 관람객 국내 시청자 상대로 국내 콘텐츠를 먹고 사는 건데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까지 강화해버리면은 더욱 더 강화하면은 지금도 물론 충분히 강하지만은 이게 각자 도생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각자 네. 도생으로는 적자를 못 면한다. 이런 이야기가 OTT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티빙이랑 웨이브를 합치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솔솔 좀 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티빙 같은 경우는 CJ ENM이 주인이고 네. 웨이브는 SK 스퀘어가 주인인데 네. 이제 수개월 전부터 고위 간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몸값이라든가 합병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야기를 돼야 되겠지만은 뭐 들려오는 이야기는 수개월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넷플릭스랑 나머지 1강 3중의 구도잖아요. 네. 이번 합병이 되면은 그래도 2강 1중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그 구도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비용이 많이 감축되겠죠. 한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도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왜 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결혼해서 살림 합치면은 돈이 모인다고. 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필요한 지출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같은 네. 원리로 기업도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협상력 개선의 효과도 있는데 뭐 OTT 업계가 뭐 콘텐츠 제작사한테 갑질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콘텐츠를 유통하는 입장에서 콘텐츠 제작사에 대해서 어떤 협상력도 더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더 덩치가 커졌으니까. 예. 네. 이번에 재밌는 이 웨이브랑 TV M&A설에서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네. CJ 측에서 러브콜을 보냈다고 전해지는데 뭐 CJ는 통합에 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SK 측에서 3년 전에는 먼저 러브콜을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CJ 측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CJ가 그만큼 ENM이 영화 미디어 이쪽의 적자랑 네. 뭐 각종 좀 건전성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네. 네. 뭐 코로나 이후로 네. 상당히 그 네. K 콘텐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네. 이게 뭐 영화업계와 국내 OTT 업계도 네. 상당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